단독주택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지 뭐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경희 씨. 좋은 땅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좋은 땅 있으면 소개 안 시켜줍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좋은 땅은요, 자기가 사든지 아니면 자기 주변에 거래 관계가 좀 빈번하게 있는 친한 분들한테 소개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땅은 소개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지를 하나 조성하더라도 그 단지에서 분명히 유난히 좋은 땅이 있고 유난히 사람들이 봤을 때 선호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너 땅이라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땅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 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땅은 잘 안 팔아요. 근데 좋은 땅은 희소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아는 얘기라고 하지만 좋은 땅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있잖아요. 여유가 많은 부자들은 땅을 안 팔아요. 땅을 사면 안 팝니다. 왜 안 파냐면 팔려고 이거는 내가 사서 다시 되팔려고 땅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수집해서 갖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뭐 오래된 거는 뭐 십몇 년 된 것도 있고 불과 몇 년 전에 산 것도 있죠. 그리고 투자하려고 사는 땅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땅을 팔 생각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그 땅을 안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땅을 팔 상황이 되면 그 땅의 가치는 많이 올라 있으니까. 우선 땅은요, 토지는 지목이 28가지 돼 있어요. 그 28가지 지목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택에 짓는데 필요한 땅이 어떤 거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뭐 어떤 거는 조금 일반인이 짓기 어렵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목이 있고,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수변 보호 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아직은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단순하게 땅이 어떤 거다, 땅의 성격이 어떻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땅을 사는 게 좋은 거다, 아니면 나중에 사는 게 좋은 거다, 아니면 이 지역은 뭐 어떻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땅을 어떻게 사냐면 이제 내년에 공사할 거예요. 그럼 올해 땅 안 사요. 이미 내년에 공사를 할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3, 4년, 한 5년, 6년 앞서서 땅을 미리 사놓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바뀌고 개발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사요. 그러려면 좀 직관력이 있어야겠죠. 어떤 사물을 꿰뚫어보는 직관력이 있어야 될 거고 판단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호재들이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사는데 4, 5년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서 분양하는데 총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 시간을 보고 하는 게 어떤 한 가지 내용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투자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오래 하면서 알게 된 거를 제가 경영 씨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택 얘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주택도 똑같아요. 단지를 조성하잖아요. 인위적으로. 단지를 조성해도 정말 좋은 자리가 있고 좀 애매한 자리가 있고 조금 이건 별로다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싸질까요? 앞으로 오를까요? 왜 올라요? 첫 번째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중장비 가격도 올랐어요. 장비 가격도.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중장비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올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장비들이 지금 야가서 협회가 생기고 그리고 단가를 갖다가
단가 경쟁을 안 해요. 자기들이 담합해서 단가를 같이 올려요. 뭐냐면 옛날에는 전원주택지 택지 조성 가격이 3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4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앞으로 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장비값이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정말 불경기가 와서 덤핑을 뜬 적은 있죠. 근데 그것도 잠깐. 서브프라임 때 잠깐, IMF 때 잠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면 단독주택 짓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택지는 만들면 팔리니까. 그럼 택지의 조성 원가가, 그러니까 전원주택 단지의 조성 원가가 8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 80만 원이었는데, 얘가 2020년에 만드는데 원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22년에 똑같은 땅에 똑같이 조성을 한다면 80만 원일까요?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만큼 올라가겠죠. 최소 85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땅을 살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늦게 사는 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는 특정 조건을 부합하고 있는 데만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지의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전원주택지하고 타운하우스 부지하고 달라요. 보통 전원주택 부지는 비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이 아닌 거죠. 비도시 지역은 이제 자연 녹지가 아니라 관리 지역, 농림 지역으로 나눠져요. 어차피 농림 지역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관리 지역에서 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고정 관리 이런 데는 전원주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 지역으로 예를 들어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지죠. 그리고 이제 뭐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지죠. 군단위니까. 군단위는 대부분 지역, 그러니까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 세분화돼요. 그리고 타운하우스는요. 타운하우스는 자연 녹지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런 게 몰려 있고 그 주변을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성시 같은 경우. 화성시도 약간 외곽으로 가면 계획관리지역, 고정관리지역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구분해 놓은 데도 있어요. 군 단위에서. 근데 대부분 다 자연녹지가 많아요. 어차피 단독주택을 짓는데 일종 뭐 전용주거지역이나 이종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단독주택 짓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지들이 지어지는 데들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 왜냐하면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20%, 80%, 20%, 100%예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2,8 봐요. 20%에 80%. 땅이 100평이면 20%의 건물을 앉힐 수 있고 최대 4층까지 해서 80%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연녹지는.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40에 100. 그러니까 땅이 100평이면 40평을 깔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외곽의 단독주택은 층수가 2층, 3층이 많고요. 1층이 작아요. 대부분 자연녹지에 지어지니까. 그리고 도시 외곽의 관리지역에는 대부분 40%니까 단층에 2층 조그맣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층 형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상황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뜨거웠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캠핑장. 캠핑장을 할 수 있는 땅. 왜냐면 해외를 못 나가요, 첫 번째. 그리고 제주도도 가도 코로나 걸려요. 그러면 큰 돈 안 들이고 집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나와서 좀 이렇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게 캠핑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건 캠핑은 어떤 데가 좋아요?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흐르는 물이면 좋겠어. 고인물 말고. 왜? 고인물은 쩐내가 나거든요. 근데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물이 깨끗해. 그리고 텐트와 텐트 사이가 멀어요.
가까우면 오만 잡소리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뭐 캠핑장이 아니라 피난민 난민촌인 거죠. 근데 물 붙어 있는데 캠핑장을 만들 수 있고 차가 들어가야 돼. 근데 또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둘째 치더라도 사이트끼리 넓은 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물을 끼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이 이렇게 길게 있고 땅이 물길 따라서 길게 있는 땅. 그리고 주차는 큰 차도 다 들어가고. 그런 땅이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 땅이 쌀까요? 비쌀까요? 왜 비쌀까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캠핑을 다니는데 어떤 캠핑장 갔다 와요. 너무 좋아. 그러면 바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죠. 그러면 덧글이 막 쫙 달리죠. 어디냐고. 또 다 가요 거기를. 이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사이클이. 이건 뭐냐면 마케팅 자체 사이클이, 그러니까 마케팅이 되게 좀 쉬워진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땅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원래부터 그랬던 땅, 그러니까 캠핑장 하기 좋은 땅이 이 모든 수요를 다 잡아먹는 상황이 된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이 되게 잘 되기 그러니까 원래도 잘 됐지만 더 수요가,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잘 많이 늘어난 거고, 그 중에서 유별나게 물을 끼고 있고 땅이 크고. 왜냐면 자 보세요. 땅이 1000평짜리 캠핑장이랑 5000평짜리 캠핑장이랑 어디가 잘 될까요? 5000평이 잘 돼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5000평에 캠핑 사이트 100개를 넣을 수 있어요. 1000평에 20개를 넣을 수 있어요. 한 30개 넣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개랑 30개랑 광고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땅이 광고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큰 땅에는 캠핑 사이트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그리고 애들 놀 수 있는 물가에 뭐 자그마한 자연 수영장도 있고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만들고도 차 주차가 차고 넘쳐요. 5000평이니까. 1000평은요.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겠죠. 좁고. 그러면 캠핑장 중에서도 큰 땅이 좋다. 근데 큰 땅인데 건축허가 가능한데 물을 끼고 있는 땅이 없다. 이런 땅들이 있는데, 그런 땅들은 이미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놓고 안 팔아요. 부르면 보통 뭐 2, 30만 원, 3, 40만 원. 2, 30만 원 부르면 착한 거예요. 땅값이 많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 땅이 없으니까 더 귀해진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1년에 한 번 이 땅을 사겠다고 부동산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에 10번이 와요. 그럼 이 사람 안 파는데 호가만 높아지는 거죠. 토지에 관련해서 우선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그 공부를 뭐 더 해보자고요. 알았죠? 네, 마무리할게요.